분위기가 좋아서 뭐 굳이 또 막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요. 자, 이제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 또 그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음. 어, 오전장 매매들 잘 하셨습니까? 사실 뭐 우리 방이야 매매할 거야. 그냥 현금 있으면 좀 사는 거 말고는 지금 뭐 청상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없어서 좀, 좀 내려올 수는 있어요. 좀 내려올 수 있는데 생각만큼 안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막 너무 활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필요한 만큼 뭐가 있으면은 뺐다가 나중에 또 그만큼 다시 사면 되는 거 아니면 되는 그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핵심은 그게 아니니까. 본인 계좌에 이만큼 갖고 있는 거에서 요만큼 뭐 사고 팔고 하는 게 그 무슨 큰 의미는 없어요. 응? 근데 이게 늘 상황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우리가 다 같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게 참 오늘의 상승을 물렸던 사람도 웃고 매수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도 웃는데 여기서 웃지를 못하면은 많이 슬픈 거예요. 예. 웃지를 못하면. 예, 트리님이 어디 퇴근하셨습니까? 벌써? 트리님이 트리님이 어디서 어서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제이 왜? 아스님만 지금 남이섬 가 계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뭐 지금 다 퇴근하셨어요. 오전에 우리 다 퇴근하라 그랬잖아. 예. 볼 거 없는 걸 뭘 자꾸 보고 있어? 그럼 우리가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가진 게 돈이랑 시간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놀러들 나가야지. 뭘 오늘 같은 날 오후장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남들보다 그냥 빨리. 예. 오후 주말을 맞이하는 거죠. 그죠? 예. 자, 보죠. 오전장에 대략적으로 제가 이퓨얼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 핵심이 뭐다라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 왜 트리님 채팅이 안 뜨죠? 트리님 채팅은 이게 제가 뭐 어떻게 이 방송에 권한이 없어가지고 채팅을 보이게 하고 안 보이게 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안 보입니다. 제 채널이 아니라서. 오늘 이제 녹방 뜬 거는 오전 녹방을 제가 못 떴어요. 오전 녹방은 사실 별로 뜨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오후 방송은 뭐 늘 하던 대로 저는 쿠쿠 투자에다가 녹방을 또 올려놓게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 MTN으로 들어와 계신 가족분들 계시잖아요. MTN 요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지금 MTN 보시는 분들 채팅창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유튜브로 넘어오니까 유튜브로 넘어오면 그냥 화면 보면서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얼굴을 보면서 그냥 즐겁게 오후 방송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링크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뭐 종목 얘기 중간중간 섞어서 오늘 말미에 종가 나기 전에 종가 전에 방송 오늘 또 볼만한 것들 뭐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패밀리님 계시고 에버랜드님 계시고 첸님, 콩콩님, 콩콩구사님, 상한우님, 원스님, 플라잉기스, 부자언니, 그 다음에 일텐님입니까? 이템입니까? 그 다음에 라벤더 세트님, 각사님 들어와 계십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브레이콘, 뭐 랄프 베넷, 로날드, 데니 몰턴 이런 이제 영문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이디를 로그인하고 들어오지 않으셔서 제가 뭐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 몇 번 들어오셨던 분들인지도 모르고 감을 못 잡습니다. 우리 메타 가족분들은 이제 유튜브를 들어오면 누가 누군지를 모르죠. 접속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채팅으로 제가 누굽니다 하고 한 번씩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은 저분이 그분이구나 하고 제가 알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씩, 예, 채팅창에다가 존재감을 뿜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목소리가 너무 작거나 안 들리면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이 5장 살펴보도록 하죠. 이상했다. 깜짝 놀랐다. 자, 후반부까지 붙여놓고 있어요.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있고, 이 대롱대롱 매달아 놓는 게 정말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드는, 미쳐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죠. 위도 아래도 다 이 구간에서는 되게 짜증이 납니다. 근데 이게 이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심지어 저조차도 아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저는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 있거든요. 내가 아는 종목은. 근데 저조차도 특정 인게 넘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힘이 막 무지막지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도 막 손대기 힘든 구간의 종목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냥 보내버리거든. 그런 것들은 괜히 물리면 기분이 나쁘니까. 이유 없이 물리는 거는 뭐 이유 없이 물린다거나 뭐 매집 성향으로 들어간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조차도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장의 성향이 뜬다고 해서 무조건 잡는 것도 그렇다고 뭐 하방을 기다리는 것도 모든 이의 입장에서 스트레스인데, 사실 여기에 포함되는 모든 분들이 되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이번 주 들어서 계속 뭐 우라이로 까는 게 아니에요. 또 우회적으로 까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지금 시장에는 무지막지하게 하방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요. 근데 그게 안 온다는 게 문제예요. 그건 아니 무슨 상황이 발생을 하고 상황이 문제가 될 거라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방치하는 국가와 금융기관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융위기나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상황 발생은 인지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는 거고, 또 금융위기라던가 사고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랬으면 추산을 할 수 없어야 된다 그랬죠. 바꿔 얘기하면 추산을 하지 못한다는 거는, 금액이 얼마인지 추산을 하지 못한다는 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 맨날 허구없나 기름값이 올라가서 무슨 뭐 겨울에 대란이 올 거라고, 그거 안 와. 가스 올라가서 무슨 뭐 다 얼어 죽어. 안 얼어. 제발 얼려 죽여봐봐 한 번만. 한번 스키장에 가도 안 얼어 죽어. 그럼 무슨 뭐 곡물 때문에 다 아사를 하겠다. 아니 어느 나라 지도자도 그렇게 국민이 피폐해지게 냅두는 없어요. 그런 지도자는 좀 김정은이나 그러는 거지. 없다고.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든 그거는 문제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혹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방편을 모색을 하고 상황을 계속 조율을 해나가고, 정 안 되면은 돈이라도 풀어서 조율을 하지. 영국처럼. 긴축을 하고 있는 와중에 채권을 다시 재매입을 하고 재무부는 바이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쉽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 되게 웃긴 거예요. 이게 이번에는 기후에 불과한 그런 것도 아니었고 너무 펌핑이 셌어. 솔직히. 그러니까 막 10월 초, 10월 중반까지 막 뭘 다 집어던지고 하방을 보고, 처음 내가 그 얘기했잖아. 그 얘기할 때 다들 그 위기 얘기할 때 풋을 잡고 하방을 사서 한두 번은 먹을 수 있다고. 하루 이틀은 가던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가다가 꺾어진다거나 쉬는 거 보고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또 그만큼 가다가 눌림 들어올 때 그걸 보면서 어떤 정신승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모로 팩트를 체크해봐도 이 환율의 이 상황에서는 안 된다고요. 제가 해외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도 1,400원에 1달러를 주고 미중시를 들어가서 그것도 하방 베팅을 해서 먹을 자신이 없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그럴 자신이 없다 그랬어요. 팩트가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그럴 수 있는 종목들 몇 개가 수익을 그때그때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종목들조차도 지금 반발가도가 들어와야 되는 구간에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뭐 무조건 상방이니까 좋아하라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준비된 사람들의 구간이에요. 오늘은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의 영역인 거고, 현재의 구간은 이제 다시 준비할 사람들의 영역이 오게 돼요. 우리 또 계속 준비해 나가죠. 계속 매집을 해 나가고 계속 준비를 하고 흐름을 계속 잡아 나갈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누가 더 얼마나 많이의 그 본 게임의 뚜껑이 열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장담하건대 우리 못 따라와요. 절대로 못 따라옵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이미 여러분 오늘 하루만 가지고 집 한 채를 더 사냐 마냐를 이야기하는 인간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방금도 저는 고맙다고 하면서
고맙기는 뭘 갖고 오면서 홍삼 여사 갖고 오면서 고맙다고 해. 새끼 지금 방송 보고 있나 모르겠다. 예, 아는 후배인데. 하여간 지금은 그런 장애 성향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이 채팅창에 가려가지고 좀 안 보이는구나. 시가상위 종목들에서도 오늘 밸런스가 너무 시가상위로만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강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전방위적으로 흐름 주고 그것만큼 다 같이 움직임 주고 있으니까 이런 건 못 가죠. 근데 그죠? 이제 오늘 조금 데미지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도 좀 보여요. 근데 오늘은 아침에 뜨고 지금 현재 시간 뜨는 것보다 아침부터 그 흐름을 이렇게 많이 못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상승 속도에 맞춰서 그 흐름을 그냥 적당히 조율해 나가고 있었던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침에 매수하고 이제 오후에도 종가 전에 한번 얘기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보면 돼요. 그리고 편하게 보면 되지 뭐 굳이 다급하게 뭘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급하게 잠깐만요. 아까 CPI와 관련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CPI가 시장을 바꾼 게 아니에요. 제 누누이 설명을 드리지만 CPI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와서, 물론 그로 인해서 앞으로의 경기라던가 금리에 대한 어떤 뉘앙스가 바뀔 수 있는 것은 사실인데, 분명히 CPI가 더 많이 올라가게 하는 이유는 됐지만 그게 상승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심은 뭐다? 환율이라는 걸 설명드렸고, 앞으로 환율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에만 주목을 하면 된다.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시장에서 뭐를 좀 더 중요시 봐야 되느냐라는 건데, 저는 지금 우리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뭐 삼성전자가 올라온다, 무슨 뭐 자동차가 올라온다, 배터리가 올라온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가야 된다. 지금 그 해먹고 말도 안, 그런 쉰소리 갖고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고 시장이 움직이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팩트는 이렇게 돼요. 정확한 이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EM 펀드에서, 이머징 펀드에서 중국 시장 비중을 낮추고 있죠. 그죠? 중국 시장 비중을 낮추고, 그렇게 낮추는 것만큼 인도라던가 한국을 많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EM 비중이 11%대에서 한 14%대까지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브라질이라든가 인도 같은 데가 우리보다 더 들어가는 비율이 높아 지금. 대신 이제 중국 비중 조금 낮출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시즌마다 이머징 펀드, 그러니까 이 MSCI라든가 무슨 이런 이 벤치마킹 펀드에서 비중을 조율하겠다고 하면요, 그게 조금 오래 가요.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 시장으로 유입된 같은 펀드 내에서, 그러니까 같은 어카운트 내에서의 비중 조율인 거예요. 여러분 계좌에서 이 종목을 사고 이 종목을 사는데 이걸 조금 팔아서 이걸 더 사는 것. 포트 내에 A, B, C, D, E 5개의 종목이 있는데 뭐 A, B, C를 줄여서 D하고 E를 조금 더 산다거나 뭐 이런 개념에. 그래서 EM 계정 내에서 코리아로 들어오고 있는, 유입되고 있는 흐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환율이 어느 구간에서 들어와야지 되는지. 제가 1,400원대에서 1달러를 1,400원씩 주고 바꿀 용기가 없다 그랬잖아요. 반대예요. 그 반대 입장이라고. 지금 1달러를 갖고 1,400원을 받을래, 나중에 1달러 갖고 1,100원을 받을래, 그러면 머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 1달러에 1,400원을 받지. 1달러에 1,400원 구간에 웃긴 거는 종목도 싸. 진짜 하늘이 돕는 건지 걔네들은 채권 가격도 완전 너덜너덜 넉마가 돼가지고요. 회사채 무슨 트리플 B 같은 것들 7%대를 준다는 거야. 얼마 전에 우리 시장에서 무슨 뭐 레고랜드 때문에 시장에 무슨 채권 시장에 뭐가 왔다고. 제발. 얘 늘 얘기하지만 팩트를 잘 체크해야지 돼요.
시장에 무슨 자금이 고갈이 돼서 무슨 그 유동성 위기가 온 게 아니라 이 5만 가지 5만 잡동사니의 자산들이 뭐를 받냐면 한전채를 받다고. 5.5%짜리 한전채를 받다고. 그래서 다른 걸로 유입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시장은. 각 국가마다 채권 시장의 상황이라는 게 있었어, 사실 10월달 중반부터 말까지. 그거 보고 이제 표면적인 것만 보고 또 금융 위기라고 이야기를 했었겠지, 누군가는. 근데 그런 건 뭐 사실 저는 의미는 없다고 봐요. 이제 핵심은 그거죠. 그렇게 1달러를 갖고 1,400원대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게 현실화되려고 하니까 1,300원대에도 막 밀고 들어온다고. 왜? 1,100원대 봐야 된다니까. 1,200원대 후반에서 한번 걸렸다가 쉬었다가 그럼 자꾸 종국에는 1,100원대까지 들어와야지 될 흐름이란 말이에요. 시간을 두고.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 내가 1달러를 갖고 들어왔을 때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소 환율에 대한 어떤 데미지를 감안하고서라도 얼마큼 싸게 자산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종목을, 선물을, 그리고 채권이라던가 국내 상품 자산이라든가 자산 가격들을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그런 자산들의 힘이 뒷받침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 이제 이슈가 묻는 거지. 이 나라에서는 뭐가 유리하겠구나. 근데 이것도 이전에 다 설명드렸죠. 우리는 달러를 갖고 와야 되는 나라라고. 동맹으로서 달러를 갖고 와야 되는 나라인 거예요. 미국의 동맹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발행한 달러를 받아주는 역할이거든요. 우리 외환 보유고가 적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이 무슨 강대국이니 뭐니도 우리나라보다 외환 보유고가 많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지금 현재. 우리 외환 보유고가 그렇게 만만한 국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 믿고 또 똥배짱 부리다가는 뭐야 배째봐 하면 진짜 배째들이러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고 어쨌든 부족하진 않은 상태거든 우리가. 외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동맹국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결국 달러를 받아주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달러를 못 받아주면 어떻게 해요? 상황이 안 좋으면. 그러면 강제로 또 매겨버린단 말이야. 그게 2020년도에 있었던 스와핑이에요.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스와핑을 걸어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배터리라던가 자동차라던가 반도체라던가 그 외의 요소들로 달러를 갖고 왔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로 달러를 갖고 왔다고. 근데 앞으로도 우린 달러를 더 갖고 와야 되거든요. 시장의 본원 통화가 얼마나 많이 빠져나와 있냐고. 그것만큼을 다 흡출시켜야지 돼요, 다른 국가들로. 그렇게 해서 규모를 키우는 수밖에 없어, 인플레에 대한 어떤 우려를 낮추려면. 근데 그런 만큼 자산이 유입된 국가들은 유입된 만큼 자국 통화도 발행이 되니까 디맨드 풀은 더 늘어나게 되죠. 당연히 인플레 자산 가격의 상승은 또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앞으로 꽤나 뒤로 꽤나 뭔 방법으로 하나 외통수가 위밖에 안 바라보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가 금융위기 논하고 한 게 그래서 내가 웃기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뭐가 잘못되는 줄 몰라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얘기를 한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무식하면 용감해 줄 수 있는. 근데 이 흐름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냐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언제까지 상승하겠냐, 어디까지 올라가겠냐. 또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얘기, 목표가가 얼마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운 게 도둑질하고 주식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목표가가 어딘가라는 말부터 나오는 거거든. 지금은 여러분 자꾸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길거리를 딱 가고 있는데 어떤 미친놈이 꽝구리를 했어. 꽝구리 뭔지 아세요? 꽝구리? 이렇게 막 갖고 있어. 꽝구리하고 집어 던지면은 막 5만 원짜리를 여의도 한복판에서 누가 몇 조를 갖다 던졌단 말이야. 얼마 주워 갈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딱 보고 있다. 야, 저 미친놈이 돈 뿌리는데 난 딱 1,000만 원만 주워 가야지. 이러고 주워요? 아니, 그거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그냥 일단 담을 만큼 다 담아야 되잖아, 그죠? 길바닥에 돈 떨어졌으면 얼마큼 주워 갈 거야? 들을 수 있는 만큼 들고 가야지. 얼마만 들고 가겠다고 정하는 게 되게 웃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입장이 아니라 그게 지금 현재 유입되고 있는 자산 매수 주체들의 입장인 거야. 그거를 어떻게 추산을 해내요? 아니, 물론 저야 이제 리턴 값 같은 것들을 보고 이 삼성전자가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어떤 흐름으로 반발을 한다, 쉬어간다, 뭐 한다를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뭐 대략적인 각들은 있지만 지금 이 흐름의 끝이 어디냐라는 이야기는 지금 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시작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아시겠죠?
그런 자리예요 지금이. 그 개념도만 이해하고 계시면은 눌렸을 때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올랐을 때 팔고 눌렸을 때 사야 되는지 아니면 올랐을 때 그냥 팔고 톡 가야 될 종목인지에 대한 개념도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되게 깍쟁이 같은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이렇게 막 보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뭐 그런 부류가 있거든. 네. 깍쟁이 같이 매매를 하다가 결국 자기 수에 자기가 걸려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네, 여러분 지금 뭘 해도 상관없는데 시장을 깍쟁이처럼 바라보지 마세요. 예, 그렇죠. 그것만 지키시면 아마 대부분 원금은 잘 복구할 거예요. 좀 빨리 복구하고 그것 이상을 버느냐는 그 다음 이야기인 거고, 여기서 허튼 생각만 하지 않으면 잔재주 너무 잘 부리려고 노력하지만 않으면 좋은 흐름이 나올 겁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같이 웃을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픈 겁니까, 그죠? 네. 오늘같이 좋은 날 같이 웃을 수가 없대. 그거는 진짜 슬픈 얘기예요. 잠깐만요. 오후 들면서 딱히 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다거나 그런 것들보다 계속 꾸준히 캐치가 됩니다. 지금 후반부 가면서 다음 주에 또 주축이 될 수 있는 것들, 지금 가다가 잠시 쉬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시 가기 위해서 수급 유입해가는 게 지금 오후에 캐치가 되고 있고, 아까 한 11시, 1시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캐치가 되니 조금 속도가 빨라지네요. 오늘 제가 항상 보여드리잖아요. 제가 어떤 제 알고리즘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캐치된 종목이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816개 종목이 캐치가 됐거든요. 근데 이런 날 캐치된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분별력을 갖추는 게 제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기준은 오후 10연을 넘어가면서부터 잡힌 애들이 진땡이거든. 오전장에 제가 말씀드린 건 어제하고 오늘 잡힌 애들의 공통분모가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오후부터 시작해서 800여 개 종목들 잡힌 것 중에서 소트를 하고 이탈 삭제하고 남는 것들을 보면은 800개 이탈부터 보일 걸 그랬나? 소트를 내가 해버렸네. 그러면 한 20여 개 종목 남거든요. 근데 이게 20여 개 종목이 남거든 이렇게. 그래서 저 안에서 이제 기다리면 조금씩 캐치되는 것들이 더 많아질 거야. 후반부에 가서 막판에 수급 보고 잡히는 것들 볼만한 거 있으면 또 보면 되고요. 그냥 오전처럼 편안하게 보면 됩니다. 오전에도 제가 주식 그냥 마음 편안하게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별반 다를 거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규정 짓고 보려고 하지 마시고 대신 웨이포인트는 제가 몇 개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이 무슨 날이죠? 월물 첫날이죠, 그죠? 어제 옵션 만기였잖아요. 옵션 만기 이후에 월물 첫날 이렇게 짝다리를 짚고 한쪽이 빵 하고 치고 올라가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월물 내내 이 왜곡된 수치가 조금 피로도를 가해요. 어제 종가상 당월물 콜매도와 풋매도가 유입된 상태에서 주선만 거의 뭐 한 8천억 가까이 스위칭 끝내고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게 당월물로 2월 된 거죠. 오늘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 매수가 되고 있어서 오늘도 주선을 무지막지하게 해서 진짜 오늘 주선 매수하고 있는 거 보면은 기가 막힌데, 외인들 랩 계좌 대동해갖고 주선 매수하고 있는 거 보면은 와 진짜 얘들은 너무 조직적이다. 어떤 맥락이냐면요, 랩 계좌가 자기관이 갖고 있는 물량들을 사려고 하고 이렇게 넘겨주거든요. 그 다음에 팔라고 하고 또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아무튼 되게 수급을 보고 있으면 참 한편으로는 부럽다. 어느 나라는 공적 자금 가지고 진짜 사라고 하고 지네들 거 쳐팔고 도망가고 야로 부리고 피눈물 흘리는 자리에서 받아가지고 약발을 주고 이짓거리 하고 있는데 그걸 정반대로 풀어주고 있구나 저기는. 그런 흐름들이 올해 많이 눈에 띄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들면서 롤오버 하는 구간에 그게 되게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해외 랩 계좌들은.
그다음에 선물 매수, 주선 매수로 이제 상방 수급들은 갖춰져 있는 상태고 풋매도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직전 월물에서 풋매도가 무지하게 많았었죠. 풋매도가 많은 상태에서 계속 콜은 속도 조율하고 아래는 가지 않겠다 싸우면서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도 지금 월물 첫날인데 그런 액션이 좀 나오고 저는 월물 첫날 보여진 흐름 중에서는 주선 매수가 너무 과해서 저 정도 주선을 보정하는 정도의 변동은 들어오게 될 거라고 보고요. 원래 5% 정도 들어왔다 움직여야 될 거를 5%도 채 안 주고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 정도 진폭은 가면서 좀 소화를 계속 하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간다라는 그런 존재로 장중 다음 주에 주간 진폭에 있어서 장중에 움직일 수 있는 상방 진폭은 열어두되 들어올 수 있는 진폭도 좀 감안해서 봐야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렇게 해서 조금 지수를 조율하는 흐름이 나올 때 하방이라도 난리 부르스치고 좋다고 할 건데 조심하세요. 그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죽을 만큼의 하락은 안 들어가니까 죽을 종목들 죽는 걸로 죽이는 거 보고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구간에서 사야 될 것들이 시장 프리미엄을 받으면 사야지 됩니다. 그때는. 근데 그렇게 세게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좋은 종목들은 그 정도 수급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진폭 오늘 종가가 나와야 이제 월물 지도가 나와요. 대략적인 그 궤는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325콜이거든요. 325콜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더블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더블 기준이 이제 어떤 기준에서 더블이냐? 2.8을 기준으로 해서 더블이 나야 되는 기준이니까 오늘 고가가 5.8이거든 지금. 5.8. 5.8. 그러니까 더블이면 5.6이잖아요. 거의 비슷해졌죠. 그죠? 더블 위로 올라왔지.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달성하는 건데 저는 사실 이게 한 코 뺐다가 들어올 거라고 봤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줘버려가지고 더블밖에 안 먹었네. 이게 아래로 절반을 까낸 다음에 거기서부터 내 더블을 보는 기준으로 올라올 거라고 봤는데 그냥 더블로 그냥 조지면서 올라왔네. 반토막을 안 까내리고. 그래서 뭐 그건 달성이 됐으니까 여기서 기준을 새로 만들어 또 움직임을 주겠죠. 위로 간다고 하면. 그래서 27.4하고 29.05가 나와요. 언더로는 23.6 하고요. 23.6 당연히 저거 갖고 안 되죠. 최대한 오픈하면 18.3 20일 정도까지는 열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의무값은 아니에요. 이거 그냥 진폭으로 조지겠다 그러면 장중에 횡보내지는 수치로 조율해 버리면 되는 거라서 기대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들어오면 이제 감사하게 잘 활용하면 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위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수치들 그냥 밟아간다고 보면 돼요. 그 과정에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많이 못 움직였거든요. 코스닥 종목이나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유연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 그다음에 그동안 피폐해졌던 종목들 중에서 너무 과도했던 것들 움직이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여기서 좀 테마를 자꾸 끼고 가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테마를 자꾸 끼고 갈 생각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수혜주 같은 걸 자꾸 찾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가장 큰 수혜가 환율이에요. 근데 그 환율로 인해서 국내 자산들을 사는 게 수혜인 거거든. 유불리를 따질 게 없어요, 사실. 유리하고 불리함을 따질 게 없어. 다 교차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먼저 올라온 것들은 좀 쉬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현재 구간에서는 요거 팔고 이거 사고 요거 팔고 이거 사고 그게 안 돼. 그래서 오늘 제가 오후에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였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A라는 종목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뭐 오랜 기간 동안 물렸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 상태에서 그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어떤 게 더 빨리 올라올 수 있을까? 그걸 사는 게 더 유리하겠지? 아니에요. 아니라고. 갖고 있으라고. 하다못해 내가 카카오 같은 거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위에서 샀기 때문에 아래에서 풀어버리면은 이 돈을 갖고 살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라고요. 위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0에 산 게 50이 됐어. 그러면 이게 그냥 제 속도로 해서 올라오면 그냥 다시 100이 되거든요. 근데 100에서 50이 됐으면 반토막이죠. 근데 반토막이 50%가 수익 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100%가 수익이 나야 더블이 나야 되는 거잖아. 그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20%, 30%, 40%일 때, 12%일 때, 21%일 때, 6%일 때, 9%일 때, 41%일 때, 63%일 때 다 다르다고. 그거를 놔두는 게 가장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특정 인계점까지는. 그리고 거기서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그거를 털어내고 다른 걸 샀다고?
복구가 안 돼요. 복구 타이밍이 점점 늘어지는 거예요. 몰라. 본인이 그걸 손절하고 선택한 그 종목이 내일부터 계속 주구장창 무슨 20-30%씩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그럼 그게 맞지.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다 매매에 대한 알고리즘과 이런 것들을 통달까지는 아니어도 해보니까 유리한 게 그렇더라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대응해 나가면서 유리한 스탠스를 취해 나가는 전략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무작정 손절을 하고 아무거나 손절하는 거 아니에요. 주체 이탈을 했어요. 주체 이탈한 종목을 왜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이탈했을 텐데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탈했어요, 여러분. 지금 내려온 자리 들어오기 전에 주체 이탈했다고 이미 그런 종목들은. 근데 주체 이탈하지 않은 종목인데 여기서 팔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그걸 판다는 전제는 딱 하나예요. 이거보다 무조건 더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이 있어야지 돼. 더 높이 갈 수 있는 애가 있어야지 되고. 높기 때문에 못 가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애가 있어야지 돼요. 그건 쉽지 않죠. 그죠? 그럼 놔두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해보면 알아요. 그거 팔고 넘어갔을 때 그게 이익이다 뭐다. 아니 뿌락지 새끼들 이거 키보드 워리어들 애들 알바 써가지고 이거 터는 것들 말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답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구간이 아니에요 지금이. 하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얘기가 달라져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격차가 나오겠지. 더 간 것과 못 간 것, 그리고 못 가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올라온 것들을 못 가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옮길 수 있는, 수평 이동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종종 주어질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약해 보자면 지금은 팔 자리가 아니라는 거, 손절을 하고 넘길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 하지만 이제 좀 더 올라오면 충분히 그런 흐름들을 만들기에 부족함 없는 흐름이 나오는 구간이라는 거. 이런 크래프톤 같은 것들도. 이거 가지고 무슨 게임주가 많이 간다. 많이는 아니에요. 그냥 과한 구간에서의 반발이지. 지금 크래프톤도 보면은 이거 무슨 뭐 하락률 안 본다 그래. 이런 안 본다고 하는 건 안 보면 마이너스 70%예요. 마이너스 70%부터 시작해서 지금 마이너스 70%야. 마이너스 70%. 그러면 웬만큼 반발은 줘야지. 내려온 거에 진짜 하다못해 4분의 1 내지는 3분의 1까지는 줘야죠. 그 흐름만 보면 되는 거지. 들어가서 없는 사람이 사가지고 수익 낼 필요는 없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활용해서 나오는 정도. 애전하게 손절해서 넘어갔다고 하면 지금 갖고 있는 것들 잘 홀딩해서 보면 되는 거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골자가 뭔지 이해하셨죠? 월물 초에는 좀 수급을 이렇게 조율하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너무 떠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맞춰서 모든 흐름들이 세팅을 맞춰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과격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후폭풍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나 마찬가지예요. 빨리 가는 흐름은 가장 선호되어야지 되는 어떤 종목이 되게 빨리 간다, 빨리 갈 수 있다,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제에 의해서 종목을 매수하고자 한다면 그 흐름은 대략적으로 가장 리즈너블한 패턴이 이런 패턴이 될 거라고요. 가야지만 못 가고 있다가 빠르게 튀는 흐름. 그러니까 그 전에 매집을 잘 해가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종목은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 반복해요. 이렇게 빨리 올라온 애들은 이렇게 횡보를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계속 흔들면서 이러고 올라온 애들은 그냥 계속 그 흐름을 잡고 가겠지. 문제는 못 간 애들이에요. 못 갔기 때문에 훅 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결국 만나 한 군데서 저렇게. 만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얘는 급하게 올라왔던 것만큼 급하게 올라온 거에 대한 관성치가 작용을 해요. 근데 이걸 다른 시각으로 보자. 여기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못 가고 조율을 해. 얘는요. 그런 와중에 그냥 제 갈 길 가는 놈은 계속 이러고 가겠지, 그지? 자, 근데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횡보했던 놈은 계속 이런 흐름을 잡다가 여기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내려오고 올라가기를 반복하면서 그러다가 또 훅 하고 올라온다. 이렇게. 얘는 또 이렇게 훅 하고 올라오면 어떤 관성이 좀 작용하겠죠. 그런 김에 한번 또 들어올 거고, 그지? 가던 놈들은 여기까지 잘 올라왔으니까 파란 놈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한번 조율을 할 거고,
또 여기서 못 가고 이 주접을 떨고 이러고 있으니까 또 가야 될 종목이면 또 한번 뻥 하고 뛰겠지? 그지? 갔으니까 또 못 가겠지 한동안? 응? 예. 그 까만 놈은 또 어떻게 되겠어? 저러고 금 튀고 올라왔어. 너 못 가야지 얘도. 그러다 또 올라오겠지? 때가 되면은 그죠? 예. 파란 놈은 또 어떻게 되겠어? 야 여기까지 이렇게 쭉 쉬지 않고 올라왔으면 한번 쉴만 하잖아. 근데 가던 놈이 쉬니까 어떻게 돼? 또 세게 치고 올라와야 되겠죠? 온 김에 너도 한번 관성치 주고 올라가겠지? 반복이라고요. 에이, 소설 같아요? 짬이 더 차면은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짬이 많이 차면 저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저걸 잘 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걸 잘 보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 저거를 다 끝낸다고 어느 시점에서는 저 짓을 하고 가다가 저러고 가던 애들이 반바지 입었는데 반바지 입었습니다. 민준이가 누구지? 내가 그대 같은 그 동생을 두질 않았는데 형이라고 부르는 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개족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대가 누군지 정체를 밝혀주셨으면 좋겠네. 팬티 입고 있을까봐 지금 바지 보여달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짱구 같아가지고 바지 보여달라고 하는 거야? 자, 진짜 이제 바지 입었다고. 바지 입었다고. 야, 아무튼 아이고. 그렇게 막 흔들면서 흐름이 나오다가 특정 구간이 되면 저렇게 아까 이렇게 셋이서 움직였었잖아요. 이렇게 움직였잖아. 자, 이렇게 움직이다가 얘가 어느 순간부터 훅 하고 이러고 가요. 미래 가치를 다급하게 땡겨오는 구간이 있어. 보통 그렇게 미래 가치를 밑에서 종목들이 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구간이 있어요. 굉장히 다급하게 쭉 하고 땡겨오는 구간이 있다. 저때 피날레를 날리기 전에 항상 저 흐름이 나오거든요. 남은 수치를 한 번에 빨아올 때, 그럼 보통 그렇게 이 비싼 술을 이거 진짜 쉣이다. 야, 니가 바지 보여달라 그래갖고 결국 바지 보여주는 상황 만들어졌잖아. 에이씨. 야, 이거 한 잔에. 내가 이래갖고 이 스템 있는 잔을 안 쓰는 거야. 진짜 쉣이다 이거. 이게 이따가 우리 방송 피날레 때 이거 냄새 맡고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 향수 냄새 나는 거 봐. 한잔 하겠다 진짜. 그만. 바지 얘기 그만해. 진짜. 바지 얘기 그만해. 지금 나 굉장히 기분 참상해질라 그래 이거. 진짜. 30년짜리 술이라고 이거. 기분 좋은 날 냄새 맡으면서 조용히 얘기하려고 했더만. 하여간. 막 그러고 가다가 피날레를 주는 구간이 와요. 그럼 피날레를 주고 나면은 보통 미래 가치를 이렇게 급하게 땡기고 나잖아. 그럼 시세를 이제 거의 마무리한다고 보면 돼요. 종목들은. 그럼 그런 애들이 그런 대시세를 주는 과정에서 무지막지하게 대시세를 주는 과정에서 당연히 어디까지 올라왔겠어요. 지수를 견인하면서 올라왔겠죠. 그죠? 지수를 그렇게 견인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걔들이 이제 내려와야지 되니까. 특히
특히 그나마 지금 이 부근에 있는 애들은 뭐 고만고만 하거든. 내려가서 와봐야 많이 죽지도 않아요. 그냥 횡보하고 못 가고 한동안 못 가고 진짜 한동안 못 가는 흐름이 사람 피곤한 흐름 만들고 있다가 그리고 튀거든. 나중에 다시 몰라 이번엔 튀게 될지 안 튀게 될지도. 이런 애들은 노답이란 말이에요. 시세를 저렇게 쏴버리고 나면은 피나를 주고 나면 월봉입니다. 골 때려진다고 이러면은 그런 피날레 들어가는 구간을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매수하고 제가 매집하고 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이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고 이 구간에 들어가 있는 이 구간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1부, 2부, 3부에 포함된 애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은 뉴페이스가 또 하나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번 달 중후반에서 다음 달 초면은 우리 포트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 포트에 그런 게 들어가 있을 거라고. 지금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을 매집해 나가고 지금 가는 것들도 잘 조율하면서 가면 된다고. 아셨죠? 예. 그러니까 대략적인 지수 웨이포인트는 등락 진폭 봐가면서 흐름 잡고 아까 말씀드렸던 21.3이라든가 무슨 18.4라든가 20.05 뭐 이런 구간들에 좀 집착을 하겠지만 위로 열려있는 수치들은 그냥 어디만큼을 해소해 주느냐 가면서 누르는 것만큼 위는 더 열리는 거거든. 누르는 것만큼 시간값에 대한 위에 변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조율하고 수치 변환되는 거 짚어가면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지금은 이 종목들을 대체적으로 잘 유지를 해 나가고 이제 슬슬 임계가 다가오는 구간에서 수평 이동 준비를 하시고 현금이 만들어졌다면 그리고 이미 지금 현금에서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갖고 있는 걸 물타지 말고 많이 높이 갈 수 있는 거를 매수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세요. 네. 아셨죠? 잠깐만요. 여기 방송을 오늘 조금 일찍 시작했더니 4시 40분밖에 안 됐네. 할 얘기가 시간이 많아서 편하게 얘기해 나가겠네요. 종목 질문 있으면 종목 질문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전보다도 조금 더 세게 올라왔네. 문자 주목하세요. 우리 방송분들. 문자.
산 건 아닌데 사두면 좋아요. 아, 냄새가 진동을 하네. 냄새가 진동을 해. 아까워 죽겠네. 아, 이거 또 돈 주고 사 먹으려면 됐어. 그리고 저기 무방 오늘 공개 방송하고 유튜브 무방에서는 이제 이따 종가 전에 후반부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후반부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전장 시장 수급하고 오후장에도 시황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연준 스피커들 발언은 그냥 패스할게요. 오늘은 이거 무슨 공개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해봐야 뭐 CR팩이 먹혀 들어갈 것도 아니고 신빙성 있게 들을 얘기들도 아니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뭐 되짚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뭐 연착륙이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뭐 지금 논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근원 물가 관련돼서는 이미 설명드렸던 대로 물가는 연초부터 시작해서 이미 이 시그널은 작년에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내려올 것들이 내려오고 있지만 올라올 것들, 그리고 내려오고 있는 애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상쇄하는 요인들이 있어서 이렇게 둥그렇게 돌아가는 구간이었었죠. 그죠? 둥그렇게 돌아가는 구간이었지. 그게 이제 좀 격하게 들어오는 것도 뭐 CPI 발표되기 전에 설명드렸던 거니까 흐름 나오는 거 보면 조금 황당할 거예요. 내년 초까지도 흐름은 유지가 될 건데 구간 근원 물가라든가 뭐 스티키 요인들에 의해서 변동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CPI가 전부는 아니니까 CPI보다 지금 현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그 전후 내용의 골자를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시장 얘기나 뭐 그런 것들은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되겠고, 상품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비철금속은 언제부터 제가 봐야 한다고 했습니까? 근데 아직 비철금속 종목군들의 시세가 대단하게 나고 있는 구간은 아니잖아요. 전가가 안 됐다고. 이 비철금속 가격 중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구리도 괜찮다라고 구리를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구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철강 가격들, 포스코 같은 것들 쌀벌하게 올라오죠.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움직이는 쇠가 무슨 쇠가 움직이는지 아세요? 이제부터 움직여야지 되는 쇠. 스댕 보세요. 스댕도 중요하고, 뭐 알려드리는 건 다 알려드려요.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핸들링하는지 나한테 묻지 마시고. 스댕 예전에 봤던 그 스댕 말고 다른 스댕 있어요. 스댕 쇠떼기 나름이지. 합금강 중에서 특수강,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하고. 스댕이 들어가는 합금강 중에서 조금, 스댕에 뭐가 들어가죠 근데? 그거가 들어가는 또 다른 합금강, 그런 것들도 괜찮고, 그다음에 비철금속에서 구리 괜찮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비철금속이나 금속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원자재. 근데 이 원자재를 어떻게 보느냐? 이 원자재를 어떻게 보느냐? 원자재를 어떻게 가공하느냐? 그거요. 이 원자재를 어떻게 가공하느냐? 원자재를 가공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가 얼마큼 높아질 수 있느냐, 그걸 봐야 돼요. 그런 종목군들은 이미 가격 전가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격 전가 끝났으니까 가격 전가 끝난 종목군들이 앞으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대해서 전가된 가격 대비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종목을 봐야 돼요.
그게 그런 애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그다음에 네옴시티도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진또배기를 별로 이렇게 방송에서 공개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건물을 지으려면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인프라도 당연히 인프라인데 이제 어떤 인프라, 전력 인프라냐 이제 지금부터는 어떤 인프라냐인데 전력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인프라예요. 이번에 움직이는 인프라는 그런 것들도 있고 막 갈 건 되게 많아요. 근데 예전처럼 막 그렇게 뭐 수혜니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낙폭과대들과 공매도 많은 애들이 많이 올라오지만 분별력 있는 흐름으로 계속 회귀하게 될 거예요. 지금 전체는 분별력 있는 흐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에 있는 것들 다 정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분별력 있는 흐름이니까 절대로 이상할 거 없어요. 쫄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아니 뭐 종목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 지금 가급적 채팅창에다가 주셔서 다 같이 보고 얘기를 해야지. 나 혼자 떠들면 제가 미친놈인 줄 알아요. 카톡으로 자꾸 이렇게 질문 주니까 카톡 보고 얘기를 하면은 미친놈인 줄 알아.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지만 이래버린다고. 자꾸 뭐 나보고 바지 보여달라고 하고 그런 소리나 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 보이면 그러겠냐고 내가. 그죠? 마이크로 프렌드 기다립니다. 마이크로 프렌드는 지금 여기 메타 창에다 써주셨습니다. 마이크로 프렌드. 이 마프를 저희가 예전에 봤었어요. 예전에 수익도 잘 냈는데 못 파셨지 이걸, 그죠? 지금은 이 마이크로 프렌드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국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이걸 얘기하려면 국내 반도체. 제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국내에 마프는 제가 반발 들어오다고 했던 가격대, 첫 번째 가격대 지금 들어왔잖아요. 지난번 얘기했던 두 번째 가격대하고 이제 5,000원대 위로 올라오는 흐름까지도 기다리면 돼요. 잠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재발급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개인정보 그거 딴다고 바쁘다니까 빨리 얘기하겠다고. 야 진짜 랩을 하는데 나보다 말을 더 빨리 하네. 빨리 얘기해 줬습니다. 네, 넥슨 게임즈 잠깐만요. 네, 마이크로 프렌드 넥슨부터 볼까요? 넥슨부터 마이크로 프렌드 기회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마프는 그래서 가격을 제가 또 방에서 또 한 번 다시 짚어드릴게요. 놔둬요 그냥. 근데 빼서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 다른 걸로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올라오면. 넥슨 게임즈는 매수가는 얼마입니까? 근데 넥슨 게임즈는 매수가가 얼마예요? 비중하고 매수가를 알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편할 것 같은데 지금은 오늘 자리도 한번 걸리는 자리인데 한 번 더 들어올 거예요. 16,200원, 300원 자리가 어떻게 걸리는지가 중요한데요. 그 구간만 좀 무난하게 시간 좀 필요할 거예요. 무난하게 통과해 주면은 경계선에서 매수를 하였습니까? 18,000원에 30%씩이나 갖고 계시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네.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5% 이상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런 종목 5% 이상 가져가는 게 아니야. 원래 한참 기다려야 될 텐데 큰 시세가 나려면
생각하시는 18,000원에 들어갈 때 그때 생각하셨던 그런 강한 흐름이 나오려면 한참이 필요한 수급 구조예요. 얘는 지금은 고기는 그거보단 높아요. 19,600원, 19,300원에서 600원 상간 나오거든요. 19,300원에서 600원 정도의 반발값이 나오는데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를 넘겨줘야 됩니다. 16,300원. 그러니까 16,300원에서 가격 안 오면 빠지라고 해도 안 빠져나갈 거잖아요. 빠져나갈 거예요? 제가 거기서 빠져나가서 다른 거 사세요 하면 빠져나가서 다른 거 사실 거예요? 분명히 고개는 끄덕끄덕 그래도 그때 되면 손 안 나간다고요. 그럼 거기서 팔아서 우리 방 오시면 좋은 거 내가 팔자 바꿀 종목군을 세팅해 드릴게요. 보트에다가. 요 가격 잘 보시고 넘기면은 순차적으로 본인 매수가에서 2분의 1 털어내고 나머지 2분의 1은 좀 갖고 있다가 올라가다가 19,300원, 600원 거기서 다 그냥 빠져나서 다른 걸 보세요. 올라가려고 하다가 내려온다가 본인 매수가 깼다 그럼 거기서 그냥 잘라버리시고 얘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삼성전자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2020년도, 21년도에 삼성전자가 안 된다고 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물론 개인들이 많이 본 것도 있지만 개인들을 가장 많이 보게 만들었던 그 요인이 뭐였었나요, 그때? 그게 문제예요. 개인들이 거기서 그거를 많이 보게 만들었던 그 요인 때문에 걔가 못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싼 가격이 아니었어요, 결코 싼 가격이 아니라고. 무슨 몇 배 흐름이 더 나와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만으로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잖아.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시가상위에 갖고 있는 구조 자체가. 봐봐요.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삼성전자 수정 주가를 풀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가격은 차트상 수정 주가가 적용이 된 거고 수정 주가를 풀 수가 있어요. 옵션에서 수정 주가를 풀어버리면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수정 주가를 안 풀고 붙여놨다는 전자에 지금 가격이 얼마의 가격인 것 같아요? 여기서의 고점이 287만 6천 원이에요. 기억하세요? 여기 고점이 287만 6천 원이냐? 그러면 저 수정 주가를 붙이면 287만 6천 원보다 지금 엄청 비싼 구간이라고요. 아까 거기가 이 자리였으니까 280만 원대보다 훨씬 높은 구간을 본 거라고 얘가. 여기서 더블을 간 거니까 거의. 그쵸? 그럼 아직도 그 금액보다 높은 금액이에요. 얘가 액분하기 전에 그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가격이. 이게 지금 쪽수를 까내가지고 이 상황이 벌어진 거지. 근데 물론 지금 돈이 풀려있고 삼성이 확장을 하고 그랬던 많은 어떤 긍정적 요인에 비해서 주가는 싼 건 맞아요. 그러니까 반발이 들어가야 되고, 내가 그래서 정확히 환산을 해서 알려드렸잖아. 53,000원 원으로 51,600원 오면 얘는 반발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때 62,400원과 64,900원의 흐름을 봐야 되고 58,000원 구간에서는 지지저항을 확인해야 된다. 그거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지? 다 계산이란 말이에요, 그 가격과 관련된 수치들은. 근데 왜 저기서 그 비싼 가격에서 비싼 가격을 더 줬는데 왜 내가 이걸 보지 않겠다고 했냐 하면, 이 회사는 무슨 기대치를 갖고 왔냐. 아직 발현되지 않은 기대치를 갖고 온 거예요. 발현되지 않은 기대치를 갖고 미래 가치를 가져온 거라고. 근데 발현되지 않은 그 미래 가치에 뭐가 생겼어? 훼손이 들어갔어요. 발현되지 않은 그 미래 가치가 훼손이 되니까 선반영한 주가가 당연히 깨져야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주가를 회복하려고 하면 그 먼저 뽑아내려고 했던 미래 가치보다 더 나은 미래 가치를 가져와야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거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여러 가지 요인. 그 대표적인 거 반도체 얘기를 하자면 3나노 공정거, 이 핀팩 공정과 관련된 것들은 제가 이전 공개 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삼면을 맞닿게 하는 안정성. 그래서 전력을 덜 소모하고 속도를 더 높일 수 있고 면적을 더 줄일 수 있고 이런 이점들을 설명을 드렸죠. 3나노 공정이 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올해 가을 삼성전자가 어떤 행보를 보일 수 있는지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미 올해 4월, 5월 달에 답이 나와버렸네. 수율이 개차반이라고, 답이 없다고. 그래서 뭐 클라이언트도 TSMC에 뺏기고, 뭐 TSMC가 우리보다도 3나노 공정을 더 먼저 상용화를 하네 마네 이러면서 수급 이탈도 보여주고 했었죠. 근데 그게 TSMC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실 반도체 업황과 관련돼서는 시스템 메모리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면이 있지만 전체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는 이전만큼 뭐 대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센세이션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그렇다고 TSMC가 지금 삼성전자를 월등히 뛰어넘어서 그건 걔들 꿈이고, 걔들도 결국 상용화 발표를 하고 뭘 하겠다고 하지만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거야. 결국 근래 들어서 지들도 답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와버렸단 말이야. 그럼 뭐 낙줬던 게 또 지붕 쳐다본 걸 뗀 거지. 그럼 결국 또 다시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3나노 공정을 이후에 더 높은 수율로 오히려 그걸 뛰어넘어서 1나노 공정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성공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그런 풍지편파를 겪어가면서 결국에는 가장 먼저, 가장 빨리,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초도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시 시장 장악력을 갖게 될 거는 자명한 사실이 될 거라고. 국뽕 맞아서 그런 소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국뽕을 얼마나 싫어하는 사람인지 알잖아요. 빨갱이 같은 개소리하고 국뽕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원래. 근데 그거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저 삼성전자의 그냥 있는 그대로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려온 구간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반발이 들어가는데 저 흐름이 지금 64,900원을 넘겨서 더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안 보인다고 사실. 근데 그걸 넘기면 차후에 볼 리턴 값이 하나가 있어. 71,000원대. 그 리턴 값을 이번 흐름에 그냥 가서 볼지 아니면 차후에 볼지는 모르겠는데 71,000원 이상은 난 보고 싶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든 간에. 얘가 71,000원을 넘어서 엄청나게 가야지 된다. 그러면 다른 놈은 삼전이 가는 거에 20배로 많이 가는 놈이 나올 거야. 그걸 사야지 돼. 그러면 아세요? 그게 제일 안전한 놈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이 큰 종목이고 안전한 종목이고 우량주라는 그런 어떤 편견을 버리세요. 이거 아니어도 더 안정적이고 더 좋은 흐름 나올 애들 많이 있으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삼전 수급이 유입되니까 반도체가 다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단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IT, 빅테크 기술주들이 유동성 팽창 시대에 성장성이라는 미명하에 너무 큰 시세가 났기 때문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어. 그 공매도가 해소가 되고 너무 피폐해진 그 가격, 정상 가격의 일부를 회복하러 가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와 IT 관련 종목분들은 그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장주, 기술주, 무슨 뭐 반도체가 어째서 조금 올라왔다고 또 무슨 뭐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그렇지 대박이지 무슨 뭐 비행기를 존나게 잘 만드는데 무슨 뭐 반도체가 어째가지고 무슨 뭐 대박이 났고 K2 봐라 내가 뭐랬냐. 내가 뭐랬냐는 씨발 내가 뭐랬냐가 지금 나올 얘기냐고. 그 얘기를 할 거면은 바닥에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었어야지 돼요. 이도저도 아니면서 뭘 맨날 허구날 유튜브에서 내가 뭐랬냐냐? 안 그래요? 응? 이 기술주나 이런 애들은 공통분 그거예요. 많이 떨어진 데로 반발하는 거, 그거는 공매도 많았건도 올라오는 거, 그거 이상으로 해석은 하지 마세요.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잘하는 것들 중에서 돈 많이 벌어올 수 있는 것들하고 그 다음에 가격 정가력 잘 된 종목들. 죽일래야 죽일 수 없는 종목들. 어떻게 죽일 거냐 한전을? 근데 그 가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게 어떻게 말이 돼요? 절대 말이 안 되지. 그런 외통수 종목분들을 사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튀기 전에 더 빠른 속도가 붙기 전에 다들 올라가는 구간에서 좋다고 하고 저렇게 몰리는 게 아니라 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삼전이 2년 동안 못 갔지만 우린 2년 동안 상승했었던 미포를 봤었다고. 어? 그죠? 쟤는 2년 동안 못 갔지만 얘는 2년 동안 얘는 올라왔잖아. 같은 조건이에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올라온 만큼 횡보해야 될 애들이 있거든요. 걔들 제외하고 못 간 애들이 또 저런 흐름이 나오는 거지. 얘가 뭐 올라와봐야 반발해서 2년 동안 얘는 내려왔지. 그죠? 올라온 것만큼 얘는 좀 쉬어야지 될 거. 반발해서. 그죠? 반대로 뭐 미포 같은 것들은 2년 동안 올라왔잖아. 추세 타고 올라왔으니까 좀 올라온 만큼 또 쉬었다가 가서 자리 잡고 가면 되고 반대 구조인 거죠. 그죠? 그럼 뭐 이제부터는 그럼 또 우리 맨날 봤던 그 종목 그 차트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아주 인이백이게 만들어야지. 여기 있는 종목 봐.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와야 된다고. 여기. 항상 같은 종목 갖고 내가 설명을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요번에 요 자리하고 요번에 요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들. 요 자리. 여기 들어와 있는 것들. 여기 들어와 있는 것들. 요런 것들을 봐야지. 그래서 튀면은 팔지. 튀일 때 팔면은 또 우리가 파는 물량을 누가 받아요? 수없이 많은 개인들이 받아서 살려주세요를 외치겠죠. 그죠? 그들이 팔고 나갈 때 우리가 또 그걸 받겠지? 반복이에요. 역사는 그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 정보와 이슈에 우선할 수 있는 수급의 편에서 봐야지 돼요. 그거를 만드는 애들 입장에서 봐야지 된다고. 그게 여러분이 돼야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듯이. 우리의 범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검증은 충분히 됐잖아요. 뭐 준 종목 갖고 수익을 낸 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 가격 구조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검증이 됐죠. 검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건 그럴 만한 상황들이 있겠지. 개인들이 그죠? 뭐 돈이 없어서 혹은 뭐 상황이 발생해서. 근데 저는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도주를 모아가야 된다는 거 우리들처럼 이왕이면 우리 편에서 같이 모아가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걸 또 계속 간만 보고 있으려고. 여러분 공개 종목 갖고도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그거는 한정적이라니까요. 타이밍 제대로 못 받는다고. 제가 할 도리는 열심히 하고 네이버에서 나간 종목이니까 매수와 매도하는 매듭까지 내가 지원은 드린다지만 계열이 움직이는 궤가 다르잖아요. 종목이 움직이는 궤가 비중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감안하셔서 여러분 지금 더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아직 안 늦었어요. 본 게임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이 흐름들을 이거를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 너무 아깝지 않냐고. 이제 들어오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오실 분들도 기다리면 이렇게 튈 수 있는 것들 리포트에 많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죠? 누가 더 얼마나 많이 가져가냐의 게임에 동참하십시오. 빨리. 우리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는 종목을 내가 깔 수가 없는데 매집하겠다고 매집을 좀 해달라고 보고 있습니다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오늘 튀네. 저거 아직 우리 입질로 못했는데 다른 거 입질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가지면 되는 거고. 저건 조금 아깝다. 근데 다음 주에 흐름 나오면 저거 집어넣어야지. H 뭐 이런 거 있잖아. 빵빵빵빵빵빵빵빵 H 뭐 빵빵이 뭐 이런 거. 걔네 계열사에 들어가 있는 애들. 참 재밌네 저거. 자, 후반부 우리 무방에서도 오늘 근데 이미 풍산하고 여기 볼까요? 아침에 매수하러 간 거 어떻게 했나? 삼목의 스폰. 아침에 비슷하네요 가격은. 현대차 보유하신 분들 그냥 제가 잘 놔두라고 말씀드리고, 현대차는 뭐 굳이 뭐 얘기할 필요 없지 않을까? 그죠? 풍산 한전기술. 아까 아침 매수가보다 높은 거가 아니고, 그다음에 LG전자도 그냥 한번 짚는 선에서 말씀드렸죠. LG전자도 남은 물량은 그냥 놔둬라. 짚어드린 선에서 말씀드렸고, 풍산 없는 분들 아까 650 구간 충분히 매수됐습니다. 그 구간은 걸어놔도
좀 올라오는 흐름이고, 뭐 이거 밑에서부터 저 위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라서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과 말씀드렸던 종목들 사이에서 매수를 말씀드렸는데 좀 고민이 되는 게 신규 종목을 하나 들이면서 매수하라고 해야지 될지, 아니면은 기존 것들을 계속 비중을 늘려가고 조율하는 선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지금 그건 조금 고민이에요, 사실. 그건 조금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들 중에서도 괜찮은 것들이 있는데 못 사신 분들이 있으실 테니 그런 걸 한번 사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가 제 입장에서는 말한 종목들을 다 이렇게 보고 구간 여러분 기존에 무방에서 얘기했던 종목들을 제가 안 보는 것 같아서 장중에 보는 종목이 너무 많아요. 행사가도 봐야 되고 수치도 봐야 되고 수급도 볼 게 너무 많으니까 피곤해진다고. 그래서 신규를 들여야 되나 좀 고민을 하는데, 종목은 뽑아놨어요 다. 다시 볼 것들, 신규로 볼 것들은 종목은 다 뽑혀져 있는데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게 볼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6분이니까 3시 6분이니까 이제 슬슬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누구나 다 빠른 것들을 좋아하겠지만, 빠르게 갈 것들을 좋아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편에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거라고 봐요. 후반부에 여러분들이 포트에 매수할 종목, 넣어도 볼 만한 종목들, 그런 거는 끝까지 고민이 되긴 한다. 끝까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진짜 비호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비호감 종목인데 호감 종목이 될 거를 보시겠어요? 호감 종목인데 조금 더 편안한 호감 종목이 될 수 있는 걸 보시겠어요? 비호감 종목인데 호감 종목으로 바뀔 수 있는 걸 볼 거야? 아니면 호감 종목인데 더 호감이 될 수 있는 걸 볼 거야? 여러분들이 주신 답변에 따라서 제가 드리는 종목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궤를 날리게 되어 있네요. 속도와 흐름이. 비호감이 호감이 되느냐, 호감이 더 호감이 되느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는 종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MTN 가족분들이나 우리 유튜브 가족분들도 다 어느 팀이나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유튜브가 밖에 나가서 놀라 그랬더니 접속 인원이 진짜 없긴 없구나. 유튜브가 원래 없었지만 우리 평상시 오후 방송은 뭐야 더 없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러게 다 놀러 갈 때는 진짜 다 놀러 가 버리셨네. 아까 저 바지 타령하던 저기는 이 민준 씨는 어디 가셨어? 조민준 씨는 어디 가셨습니까? 없나봐 자리에? 그 멘트가 너무 지금 멘트가 조금 별론 것 같아. 그 무슨 뭐 인터뷰도 뱀파이어도 아니고 그가 돌아왔다. 인터뷰도 뱀파이어. 무슨 영화 지금 그가 돌아왔다가 뭐야? 너무 깬다 좀. 이거 눈치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내가 얘기했는데 방송에서. 좀 후반부에는 이거나 봐요. 소울브레인 홀딩스. 소울브레인 홀딩스. 월요일날 좀 눌릴 거야. 월요일날 좀 보세요. 소울브레인 홀딩스. 그리고 이거 나한테 가격 물어보지 말아요. 내가 그냥 알려주는 가격에 갖고 있다가 10%만 오면 팔아. 10%에서 한 11%, 2% 정도 올라오면
팔아요. 26,800원, 27,000원 정도 될 테니까 거기 오면 팔면 돼. 이거 내가 굳이 수익 안 잡을게. 내가 얘기했다는 거 정도만 체크해 둘게요. 솔브레인더스 지금 사도 되고 월요일날 사도 돼. 본인 매수가에서 10% 올라오는 거나 팔면 됩니다. 또 물량 덩어리로 잡아가지고 피로도 높게 만들죠. 내가 이거 왜 후반부에 얘기하는 줄 알아요? 후반부에 사람이 없잖아. 후반부에 사람이 없다고. 깍쟁이 같은 매매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뭐 자기가 들은 게 전부라 생각하고 그거 갖고 자기가 매매하러 나가거든. 그 알량한 잔머리로 다 손절을 물리게 되어 있어. 얘기하지만 항상 얘기하죠. 10,000원짜리 종목이 20,000원을 가는 게 목표거든. 그건 두 사람이 샀을 때 얘기해요. 네 사람이 사는 순간 10,000원이 20,000원을 못 가고 15,000원까지밖에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뭘 하나 건져가도 더 건져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지상정이지. 예. 어그로를 내가 너무 끌었나? 아무튼 그래, 그게 좋은 거죠. 소브레인 홀딩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제가 이표올과 관련돼서 우리 시장에 또 다른 주도가 될 수 있는 거는 종목을 제가 분명히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협조가 없었잖아, 그죠? 전 되게 냉정한 사람이라니까요. 짤 없어요. 짤 없다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떠한 협조를 강구할 때, 전 협조를 강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참여도를 보고 싶었던 거지. 제가 그렇게 쉽게 도매급으로 넘길 건 아니에요. 그게 막말로 뭘 달라고 했어? 단지 바란 건 여러분들의 호응이거든요. 10억짜리 정보를 주는데 호응도 없는데 어떻게 정보를 드려요? 그렇게 또 그쪽 섹터는 우리만 가져가는 걸로. 때가 되면 또 우리가 집어 던지는 거 저것 중에 받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도 뭐 미포도 그랬죠. 내가 그 우리 던지는 물량 받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거를 예전에 저희 회원이셨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 정리하고 나서 한참 뒤에 그걸 매수를 하셨나 봐. 분명 9만 원 온다 그랬잖아요. 9만 원대 뭐 어떻게 해요? 그거 샀는데 얼마에 샀어요? 근데 왜 뭐 거기서 왜 샀어요? 우리 그걸 언제부터 가져갔던 건데 우리 팔았는데. 또 중간에 제가 뭐 손절했다 뭐 신용으로 또 샀네요. 근데 샀는데 내려왔는데 뭐 어떻게 해요? 내가 근데 그 사이에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기분이 좀 그래가지고 그거 사라고 한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랬거든. 좀 기분 나쁜 일이 좀 있어가지고. 참 아무튼 사야 될 때 봐야 될 때 봐야 돼요. 보고 싶을 때 보는 게 아니라. 오케이. 이표는 나중에 같이 우리가 일단 좀 더 잘 가져가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방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수익 자잘하게 많이 내드렸잖아요 그동안, 그죠? 그리고 솔직히 양심적이지 않습니까? 내 입에서 나간 종목들을 다 알려드리는데 다 보고 있잖아요. 질문하는 거 다 알려드리고 내가 빼거나 혹은 뭐 감추려 한다거나 무슨 없죠. 손절할 거 손절하지만 손절할 필요 없는 건 가져가는 거예요. 기회비용. 그래, 그 기회비용을 따져서 얼마나 기회를 보셨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했죠. 기회비용을 찾아서 떠난다는 사람들이 기회를 못 얻는다고. 정작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이게 뭐가 답이었구나라는 걸 스스로가 느끼게 되거든요. 저는 그걸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미리 말씀드릴 때 좀 믿으세요. 저를 믿지 말고 돈의 방향을 믿으세요. 달러가 저렇게 된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MTN에.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우리 회사에 계신 분들 다 잘하는 거 아는데, 다 잘하시는 분들이라는 거 아는데, 시장과 돈 흐름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없었죠, 솔직히. 저 최바닥에서 레버리지를 봐야 된다. 방송에서 모두가 다 하방을 보니까 난 상방을 보겠습니다. 그런 또라이 같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며 지수는 지금부터 어디까지 가야 됩니다라고 지지난주 월요일에 말씀드린 자리에서 움직인 거 아니에요, 그죠? 다들 설마 하고 있던 자리에서 그 다음부터 내가 알면서도 수치를 안 알려드리잖아요. 근데 왜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믿으라고 얘기한
아래를 자꾸 보려고 하니까 아니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걸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걸 뭐 믿고 거기에서 액션을 취하신 분들은 지금 그만큼의 어떤 뭐 베네핏을 얻으셨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주저하지 마세요. 큰 흐름 따라가면서 큰 수익을 자꾸 만들어 가실 분들은 자꾸 생각하면 뭐예요? 주말 동안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또 화면 열어놓고 여러분 가입하세요. 한 달에 60만 원, 두 달에 120만 원, 3개월에 얼마입니다. 아이고, 그거 아니야.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답은 전 충분히 알려드렸다고 봐요. 필요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보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원래 돈 벌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주말 행복하게 즐겁게 잘 보내시고, 또 그러면서 생각을 곰곰이 해보십시오. 내가 정재훈이와 함께 했을 때 3년 5년에 어떤 흐름이 되어 있을까, 생각하시는 대로 그 흐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설마 3년 5년 후에 거지가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게 내프로들 놈은 아니다, 저놈은. 그런 그 정도 느껴지죠, 그죠? 자, 네. 그것도 그 도요 한국행 컴퍼니도 오늘 더 사도 되긴 하는데, 지금 뭐 바로 튈 자리는 아니고, 튀어봐야 좀 적정 구간 올라오면 또 쉬었다 가고 이 자리거든요. 예, 한국엔 컴퍼니 보시고 놔두시면 될 것 같은데. 아모레주의도 이제 얘는 이제 5만 원까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인간적으로. 진짜 얘는 진상 개진상이야. 해도 너무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다시 저기 오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움직이다 갑자기 이렇게 어깨가 삐끗 이렇게 이렇게 된 자리 있지.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무래도 로쇼는 안 본 지 오래됐죠. 롯데쇼핑은 거죠. 지난번에도 개바닥에서 잡아가지고 말이야. 아직 갖고 계신 분들은 더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롯데쇼핑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뭐 증권주들도 좀 움직이려고 하는데, 증권주는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오늘 얘기 안 하고 나중에 얘기할게요. 후반부 가면서 더 상승에 탄력이 보는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오는데, 다 이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지 참죠. 그죠? 앞에서 깜치고 있는데 내 승질대로라면 저놈 한 대 패고 싶은데, 저거 패면 내가 어떻게 될 줄 아니까 안 패는 거 아니야. 그쵸? 인내심이라고 하는 건 알아야지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배운 만큼 인내심이라는 거를,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선생님들이?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도 배운 만큼, 아는 만큼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결과는 항상 달면 달았지 쓰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거를 너무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구간인 것 같아요. 저는 인내심 있게 보십시오. 결코 그렇게 좌시할 종목들이 아닐 거예요. 움직임 주는 것들이. 자, 오늘 3시 18분인데요. 이제 좀 있으면 동시효과 들어가네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정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견조하게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죠? 더 이 흐름은 지속이 될 거예요. 오전장에 저는 중요한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오전 녹방은 지금 제가 유튜브에 떠놓지 않아서 유튜브에 올리지는 못한, 제 유튜브 방송에 올리지는 못하는데, MTN 방송에 남아있으니까 그 녹방을 확인해 보시면은 좀 좋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왜 올라왔는지,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올라갈지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서 무슨 뭐 지금 여러분이 종목을 담으면은 뭐가 됩니다, 무슨 뭐 불꽃 파티, 무슨 단풍처럼 물든 계좌가 시부렁부터 시작해서 제발 사세요. 이걸 안 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보는 겁니다. 확정 몇 프로 이런 자극적인 멘트로 여러분들 그게 제가 이 닭살에 돋아서 그런 걸 잘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줘야지 그 유치한 문구에 도취가 돼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거만 현혹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장에서 여태 생존하고 계신 분들이 그 레벨대에서 종목을 보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거는 아닐 거라고 봐요. 훨씬
높은 위치에서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높아진 눈높이만큼이나 더 높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왜 더 높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알고 가잖아요. 그 기준이 올바로 서 있으면 흔들리지만 않으면 목표는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제가 오늘 말미에 말씀드린 이 얘기를 잊지 마세요. 좋을 때 흥분하지 마세요. 저요 오늘? 저 오늘 장 끝나고 마이바하고 560 하나 계약하러 가도 돼요. 하지만 이거보다 안 좋을 때도 있었잖아요. 좋을 때도 있었고 더 좋을 때도 있었어요. 운 좋게 더 좋을 때도 있었어요. 물 안 먹고 막 먹고 하는데 뭐 한 26억 정도 수익 나 있을 때도 있었다고. 더 좋을 때도 있었어. 사람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뭐가 있어야지 되냐면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지 돼요. 광분을 했을 때하고 슬플 때하고 감정에 휘말리고 있을 때 선택을 하는 것은 옳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좋을 건데 뭐 좋은 게 뭐 맨날 뭐 뽐핑 해야 돼요? 10%나 올랐습니다 여러분. 상한가를 가나요 여러분. 그리고 뭐지? 야, 나 그 단어가 나는 그렇게 짜증이 날 수가 없는 거야. 무려 요즘도 홈쇼핑 채널도 되고 홈쇼핑에서 무려 뭐 500분께 무려 500원 그 무료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쌈마이스처럼 들리는지 모르겠어. 무려 5%나 올랐습니다. 무료는 무슨 물려버려 그냥 확. 그래 그러면서 또 뭐 자랑해야 돼 수익을 꼭. 그냥 차분하게 가세요. 그래야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선량한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성향이 어떤 줄 알아요? 채팅창에 스스로 나서서 얘기를 잘 못해요. 그리고 우직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뭐냐 하면 자기가 끌어안고 가려고 그래요. 데미지를 입잖아? 그럼 그냥 가슴의 상처로 본인이 끌어안고 가려고 해서 아무 말이 없어. 그거를 거기다 대놓고선 안 가는 거 빼고 가는 것만 갖고 막 이러면 그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공산주의, 무슨 뭐 사회주의처럼 매매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함께라는 범주 내에서 함께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 그러면 그거를 중심에서 리딩하는 저는 누구보다도 중립적인 평정심을 갖고 가야지 돼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내가 너무 이제 정가가 되다 보니까 가족분들도 좋다 나쁘다에 대한 표현을 잘 안 해. 좀 더 좋아하셔도 되고 조금 더 표현을 해주셔도 되지만 그냥 뭐 그렇게 한 뭐 몇 년씩 해오다 보니까 서로가 맞춰져 버린 거지 뭐. 근데 지금은 그런 구간이에요. 그냥 편하게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뭘 저기 목매달 필요가 뭐가 있어. 정해져 있는 답인데. 알바생 잘 쓰십시오. 오늘 제가 알바 잘 쓰라고 알려드렸죠? 알바생 잘 쓰요. 알바생 잘 쓰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제이님은 더 표현하지 마시고. 더 표현하지 마시고. 그래, 너무 표현을 안 했다, 제이님도 한동안. 그죠? 버디님. 오늘 종가가 나오면서 수급이 바뀌거든요. 오늘 종가 수급에서 나오는 종가 나오고 나서 수급이 한 번 더 들어와요. 4시 전후로 해가지고 종가 수급을 봐야 되는데 오늘 종가 수급 내가 가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콜매도가 얼마가 들어가는 줄 알아요? 더 위로 보내지 않겠다라는 신호가 떨어지고 있는데 저게 사실은 지금 그냥 보면 콜매도가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청산이거든. 제가 바닥에서 무지막지하게 매수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거 다 롤오버되고 이미 그거를 이번 주 그러니까 목요일 전에 지난 월물에서 월화수 목요일 지난주 목금 이번 주 월화수까지 무슨 짓을 했냐면 당월물 콜을 팔아서 차월물 콜을 산 거야. 그러니까 팔리는 것들 매도로 잡힌 거고 누르는 거 매도로 잡힌 거고 거기에 눌려 있었지만 반대로 어제 차월물 지금 당월물이죠. 이거 매수한 것들 지금 올라오면 청산하고 있는 구간이거든. 그러니까 저게 막으려고만 나오는 흐름은 아니에요. 반면에 품매도도 만만치 않거든요. 지수는 계속 속도를 조율하면서 흐름 잡을 거고요. 드디어 다 갚았네. 야, 주선 다 갚았다. 롤오버 된 거, 매도 롤오버 된 거
다 갚았다 주선. 오늘 다 갚았다. 어제 롤러본 거 다 갚. 오늘 지금 현재 소비 주선 다 갚았어요. 매도 잡은 거 다 매수로 돌려버렸어. 매수 우위야 주선. 당월물 주선 매수 우위로 들어갑니다. 매수 우위야. 매도 잔량이 없어요. 매수 우위야. 선물도 매수 우위가 됐어요. 이 상태대로 이게 계속 매수 우위가 되면 어떻게 돼? 지난 월물의 반대죠, 그죠? 가면서 그런 거 속도 조절하면서 가야 되겠죠? 근데 바닥에 너무 피폐해져가지고 수익은 조금 먹을 수 있어야지 될 거예요. 아주 괜찮다. 아주 괜찮아. 아주 바람직한 거야. 진호롱님이 닮고 싶은 형님이랑. 제가 형이에요. 꼭 여기서 그렇게 형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나 되게 아직 30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요. 이렇게 시원시원합니까? 제가 조금 시원시원하긴 하죠. 또 그렇게 정제된 표현으로 표현을 해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저기 봐요. 지금 버디님은 시원시원한 성격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은 나오지만 말을 못하잖아. 성격도 닮고 싶으세요? 성격 같은데 아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말 안 하고 계시네요. 승호님도 어제 잘 먹었습니다. 승호님 어제 먹던 라자냐 잘 먹었습니다. 스프는 오늘도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현물 종가 나오는 거 보고 그러고 이제 뭐 보려고. 네, 보내주신 커피도 잘 먹었습니다. 이건 뭐냐? 얘는 종가에 들어갔고 또 왜 이러지? 컵? 이게 방금 이 컵? 하나 사세요. 그렇게 고급져 보이면 하나 사십시오. 안 줘요. 티파니 많이 사면 안 줘요. 예전에도 한번 내가 이런 질문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제 티파니를 가면 이게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티파니 매장을 가면은 거기에 티파니 종이컵을 주거든요. 근데 그 종이컵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종이컵에 관심이 되게 많으니까 그 종이컵이랑 똑같이 본 차이나로 만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종이컵처럼 이렇게 선이 있고 그래. 근데 이거 단점이 있어요. 뜨거운 거를 담으면은 이 본체나 손잡이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못 잡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로 음료를 마실 때는 찬 거를 마시는 거고, 뜨거운 거 마실 때는 이렇게 손잡이 있는 거에 마시는 거예요. 몰랐죠? 손잡이 있는 거에 마시는 거예요. 술은, 위스키는 스템 있는 잔에 먹는 거하고 텀블러에 먹는 거하고 이 술 성향마다 향 포집이 달라가지고 맞춰서 먹는 거고 별 얘기 다 한다. 윤블리 어디인가에 숨어서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윤블리 아까 방송 들어왔었어요. 윤블리 아까 방송 들어왔었습니다. 윤블리 전화 한번 해볼게요. 윤블리 전화하면 안 받을 걸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 회원분들하고 통화를 안 했네요. 지금 다이렉트로 한 명 연결할까요? 심심한데. 황금이하고 연결할까? 황금이 전화하면 황금이 받나? 전화? 황금님 전화 받을 거야? 황금님 전화 받을 거면 내가 좀 전화하고. 이거 되게 오랜만에 해서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다. 블루투스. 바쁘대. 바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은 내가 모양이 많이 빠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냥 많이 빠지잖아. 전화를 버디님하고 통화하면 안 돼. 버디님은 지금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통화하면은 그 파라독스, 감출 수 없는 그 즐거움이 너무 드러나서 안 돼요. 황금님 족도가 적당하단 말이야.
황금님 정도가 통화. 버디님이 쌍욕을 해달래요. 버디님 성향을 아직 모르시는구나. 버디님 성향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 통화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저희 이제 메타가족 분들로 제가 통화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해, 황금이 전화 받나 봐야지. 전원이 꺼져 있어. 아이씨 진짜 전원이 꺼져 있다. 예, 전화할 때는 전원이 꺼져 있다. 진짜. 사람 또 이렇게 황당하게 만드.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전원이 꺼져 있대. 전원이 꺼져 있. 저러고선 좀 이따 전화한다. 안 해. 기회를 줄게. 기회를 줄게요. 저 종친방에서 강퇴시켜 버리기 전에 기회를 줄게. 전화기 리부팅 되고 다시 전화를 받는 데까지 1분 안에 전화를 하지 않으면 기침이 심해서 참 그 핑계거리에서는 내가 뭐라고 할 얘기는 없다. 핑계거리에서 내가 할 얘기는 없다. 이거 괜히 전화 연결했잖아. 로드에다가 이거 연결하면은 이거 또 해제해야지 되니까 연결 풀기 전에 한 명하고는 어쨌든 통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누가 있을까? 우리 옛날 오동나무님 한번 통화해볼까? 황금이가 전화를 안 받았고 좀 민망하다. 이 상황에서 전화를 버디님한테 하잖아요. 그럼 전화할 사람 없는데 본인한테 전화했다고 또 삐진다고. 결국 전화할 사람 없어서 나한테 전화했군요 하면서 그래서 전화 안 할 거야. 승원인 전화해봐야 회사라도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할 거고 분명히. 에휴 그만해야 되겠다. 나 황금이 때문에 오늘 그냥 개망신 한번 당하고 갑니다. 이게 공개 방송에서 무슨 모냥 빠지기 이게 지금 이렇게 또 진상 떨고 있으면 전화가 온다고 황금이한테 이렇게. 여보시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여기 우리끼리는 소리가 들리고 우리의 통화 소리가 전송이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송출 잘 되고 있나요? 예, 그리고 요즘 뭐 하고 지냅니까? 코로나 또 걸렸어요? 코로나를? 예. 떠걸려가지고 이제 애기들은? 애들은 안 걸렸어요, 둘 다. 다행이다. 애들 면역력이 좋네. 예, 와이프랑 저는 안 걸리고. 애기들은 그러면 지금 백신 순혈이에요? 네? 순혈이야? 백신 순혈이야? 애기들 안 맞았어? 백신? 백신이요? 애기들. 애들은 백신 안 맞았어요. 순혈이네. 예. 자기는 몇 차까지 맞았어요? 저 2차요. 2차? 2차 맞고 그때 코로나 걸려가지고 안 맞다 해서 안 맞았죠. 순혈은 아니구나. 예, 아무튼 그러면 애기들은 면역력이 아주 좋은 걸로. 예. 그 엄마 왜 본인은 어디에서 뭘 하고 다니길래 어디서 걸렸는지를 몰라요. 와이프도 같이 집에 있었거든요. 독감 백신 맞았어요? 아니요, 와이프만. 그럼 그거 맞아야지 돼요. 사모님은 맞아서 안 걸린다고 해도 사모님 안 걸려도 본인은 사모님한테 옮을 수 있어. 아주 난리 났어요. 걸려가지고 서로. 이미. 그렇구나. 거기다 또 와이프가 임신 상태였거든요. 임신 셋째? 상태였거든요. 예. 셋째? 그럼 황금이 네. 열무. 그럼 다음은 뭐 알타리? 호떡이 호떡이. 이거 몇 개월이에요? 났어요. 언제? 저번 주 이번 일요일 날.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조용히 있었죠. 왜 조용히 있는 거야?
와이프가 원래 저번 주 토요일 날 출산일이었는데 어. 수술일이었는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미뤄져가지고 그럼 저기 뭐야 조리원하고 또 산부인과 비용 내려고 종목 팔았어요? 아니요. 안 넘어오네 요거. 여기 종목을 잘 갖고 있는 걸로. 그러면은 예,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요. 이야 축하한다. 딸도 아들은 100점이네. 어? 대표님도 아들 하나 가야죠. 저는 안 돼. 저는 아기를 더 못 낳는 네. 이유가 있어요. 아, 이유가 있어. 아니 원래 어제 조리원 들어간 날이었는데 또 조리원에서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그래갖고 우리도 와이프 아기 낳았을 때 조리원 내가 못 들어갔어. 저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예, 오늘 들어갔어요. 괜찮다고 어디로 갔어? 송파요. 송파. 여기 플로라로 가져갔어. 그럼 조동되는데 우리. 그랬구나. 네. 이거 아들이야. 호떡이. 예, 호떡이. 호떡이. 축하해요. 뭐라도 이렇게 하나 해드려야지 되는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없어요? 아니, 다 있어요. 다 있어도. 연달아 키우니까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연달아 키우니까 있는 건 다 있는데 그러면은 저게 필요하겠다. 응? 먹는 거, 영양제 같은 거, 그지? 내가 저기 맘스 2, 맘스 3 어떤 거 얘기만 해. 맘스 2, 아니요. 맘스 2, 맘스 3 해가지고 3 해고 내가 보내드릴게.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맘스 2, 맘스 3하고 보내드리고 먹을 거 좀 보내드릴 건데 돌잔치 올 거예요? 19일 날? 응? 그 19일이 그날이 또 나오는 날인데 애매하네. 부담 갖지 않아도 돼요. 뭐 달라고 내가 얘기한 건 아니고 미리 자리를 만들어 놔야니까 얘기한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진짜로. 네. 그래도 지도 편달 많이 받았는데 우리 제이 나오고 나서. 어저께 하루 애기 자고 갔는데 밤새 못 잤어요. 근데 진짜 대단하다. 내가 요즘 아기를 기르면서 느끼는 거는 참 지금 그거 3번째잖아. 네. 세 번째면 이제 아주 익숙해져 갖고 뭘 이렇게 좀 수월하게 하나? 난 그 둘째가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둘째를 못 낳는 이유가 뭐냐면 뭐 일을 못 하고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둘째가 생기면 사랑이 분산되잖아. 그쵸. 그지? 분산되잖아. 난 그러고 싶지가 않거든. 우리 제이한테 그냥 얘만 바라보고 싶거든. 둘째가 더 이쁜 애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닌 애가 나올 수 있어. 어쨌든 반반이 되잖아요. 반반을 해주고 싶지가 않아. 난 온전히 얘한테 모든 걸 다 주고 싶거든. 모든 나의 마음을. 그런 게 좀 미안하긴 해요. 그래서 제이한테 미안해지고 싶지도 않고 둘째한테 미안해지고 싶지도 않아서 둘째를 낳기가 싫어. 다들 그 얘기 하더라고. 근데 애가 크면 애가 둘은 있어야지 된다고. 그래서 그냥 오래오래 같이 살아야지 뭐 나하고. 네. 애 셋을 기른다는 게 진짜 이거 앞으로도 많이 바빠지겠는데. 큰일 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육아가 장난이 아닌데. 그동안 꽁꽁하게 숨어 있었던 이유가 있었구만. 예, 저희가 요즘에 별로 말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게 몰래 이렇게 잘 낳는다. 벌써 몰래 황금이 나오면 열무 생기고 열무 나오면 호떡이 생기고 와 대박이야. 이번엔 누구 닮았어요? 저요. 저 닮았어요 이번에. 조금 위험한데. 황금이하고 열무처럼 귀여워야 되는데 좀 징그럽게 생긴 거 아니야? 응? 느끼하게? 잘생겼더라고. 알겠어요. 그래 아무튼 축하드리고 뭐 종목들은 다 잘 갖고 계실 거라고 보고 그지? 예, 잘 있어요 다. 다 있고 또 올라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평단도 낮아지고 물량도 좀 늘어났지? 아니면 물량은 못 늘렸어요? 돈이 없어서 물량은 많이 못 늘리고 대응을 못 해요. 그래서 뭐 현금이 좀 바쁘고 뭐 하고 또 현금도 그렇고 그래요. 일단 제가 장 끝나고
사모님도 몸보신 할 수 있는 것들 좀 보내놓을게요. 영양제 보내놓을게요. 영양제 값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기저귀는 못 써요. 아직 소형이겠지 당연히. 기적이요? 못 쓰는지 모르겠네. 아직. 나중에 못 쓰는지 알아요. 내가 그 애를 길러보니까 기저귀를 와이프나 아기가 선호하는 게 아니라 엄한 기저귀가 들어오면은 이게 참 힘들더라고. 사이즈도 안 맞고 막 그러면은. 알려주면은 내가 그 기저귀 보내놓고 할게요.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100일 되고 또 돌 되고 하면 얘기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 예. 네. 또 황금님 누구? 제오파? 어? 박 나인원 전문가님 전화하면 받을 수 있어요? 전화해야 되겠다. 왜요? 진짜 전화해요? 아유, 우리 장난 없는 거 알잖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간략하게 자기 소개 뒤에 부탁드립니다. 풀이 그냥 아주 그냥 뭐. 오라니까 들어 죽어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와서 얘기하다 깔타니까. 나 또 끊어가지고 안 돼요. 술 안 먹어요. 술을 먹으면 그냥 나도 그냥 냄새만 맡는 거지. 술을 먹고 취할 정도는 냄새만 맡는 거야. 오늘 뭐 잘 정리하셨어요? 정리를 우리가 정리하는 거 맞나? 잘 모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알잖아. 수익 극대화 말도 안 되는. 아니 오늘 장 좋아가지고 그래도 포지션 많이 좋았을 텐데. 포지션 우리 갖고 있는 거 다 올라왔지. 많이 올라왔고. 저 레버리지 자기도 레버리지 갖고 있잖아요. 그거는 지난번에 한참 전에 진작 팔았어? 정했죠. 예, 지난번에 우리 언제더라? 갖고 있으니까. 있죠. 우리 우연히 보니까 얼굴 이렇게 노출하시고 하시길래 재밌네. 그래. 이분 누구냐면요. 저기 나인원 전문가님 박재호. 네, 안녕하세요. 나인원 어드바이저입니다. 저하고 화요일 날 같이 방송하시잖아요. 화요일 날 우리 프로 단도직입. 단도직입이 주식 톡톡보다 입에 안 붙어가지고 프로 이름 얘기할 때마다 한 번씩 꼭 이렇게 전다. 단도직입 저와 같이 출연하시는 나인원 전문가님이십니다. 네. 나 이거 보다 보니까는 웬만하면 채팅을 안 치는데 뒤에 술들이 딱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나중에 이거 조그만 병에다가 하나 싹 갈게요. 아니야. 안 돼. 자꾸 왜 자꾸 나한테 술을 먹이려고 그래요? 안 된다고 하면서 무슨 맨날 밥 먹으면서 그 회사에서 쩔면서 무슨. 어떻게 주말인데 어디 안 가요? 네, 주말에 어디 안 가고 내일 오전에 방송 나가는 거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주말에도 방송을 나가네. 네, 그리고 갔다 와서 남산에서 좀 뛰어다니려고요. 그 본인 하시는 그 취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산에 다니시다가 저 닮은 사람이 막 헐레벌떡 뛰어다니고 있으면 저 사람 나인원 어드바이저 아닌가? 네, 저는 이제 트레일 러닝 좋아합니다. 트레일 러닝을 좋아하시고 저는 이 나인원 전문가를 처음 이제 알았을 때 그리고 만나서 직접 말을 했을 때 방송을 같이 했을 때 이러면서 몰랐던 걸 되게 굉장히 의외의 취미를 갖고 있고 놀러 다니고 캠핑 산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되게 이 화면상에서 보면 지적이고 이지적이고 그래 보이잖아요. 굉장히 털털하고 그리고 졸라 막대 먹었어요. 아무튼 우리 거야. 뭘 사람을 자꾸 합니까? 이 정도는 아니지. 아주 재밌어. 아주 좋아요.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잘 논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잘 놀고 또 잘 다니시고 그러세요. 근데 형님은 뭐 주말에 뭐 하시는데요? 애기 봐야지. 애기 봐야지. 애기 봐야지. 그 화면상 비슷비슷하게 보이는데 또 이렇게 방송에서 형님이라 그러면 내가 또 너무 그냥 왜 그래요, 어르신? 왜 그래? 뭐 연배도 한참 많으신 분이. 한참은 아니고 참
이제 전화 빨리 끝나야 되겠다. 깍듯이 오시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주말 잘 지내시고 다주 화요일 날 또 방송에서 뵙고 언제 한번 그 날 잡아가지고 같이 방송 끝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네, 한번 뭐 날 잡도록 해요. 그럽시다. 우리 스태프들하고 같이 조촐하게 또. 네, 알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주말 좋게 보내고 방송 들어와서 고맙고. 네, 땡큐. 가세요. 네. 네. 에이, 그 무슨 장 끝나고 45분 딱 전화 끝나는데 선물 종가 나왔네요. 24.95네. 24.95. 이 박지원 전문가하고는 방송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 되게 진국이에요. 되게 진국입니다. 다음 주는요, 종가 수급 조금 더 가중됐는데, 와우, 조단이구나. 오늘 주소는 조단이군요. 조단위로 뚫려서 선물은 후반부에 드랍입니다. 후반부에 드랍하면서 들어왔고 4시 넘어가면서 쑥 한 번 더 들어올 거거든요. 그때 그거 한 번 더 보고 얘기해야지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쏘쏘합니다. 흐름은 종목들은 살짝 이제 눌림 나오고 지수 한번 쉬어가는 구간 이런 거 활용해서 종목들 좀 매수하시면 좋을 거고, 아까 인사하다가 전화 통화하다가 이렇게 시간 왔는데 말씀드린 종목들 잘 보시고 잘 붙고 가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또 방 안에 들어와서 같이 하시면 즐거운 일 많이 있을 거고요.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 좋은 시기 지나왔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 안 좋은 시기 지나오면서 힘든 시기 지나오면서 좋아지려고 하는데 또 이때 허파에 바람 잘못 들어가면은 포트 빠달이 나거든요. 너무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외될 거라고 하는 공포, 그다음에 조급함 그런 거 느끼지 말고 차분하게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또 다음 주에도 장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고, 여러분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이번 주에 말이 조금 많이 나올 거예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말이 조금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월요일, 화요일 날 말씀드린 시황을 잘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